안녕하십니까. 전국 규모 최대탐학원 S1학원에서 한국사 강의를 맡고 있는 사신 김기배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OT 시간은 뭘 정리해 볼 거냐면 우리가 그쵸, 수능 필수 한국사 여러분들 다 듣긴 들으셔야겠죠? 이거 관련된 수업과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OT 영상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에 강좌명은요, 올해는 16시간 만에 완성하는 수능 한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6시간 만에 빠르게 매국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지름길을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사실은 그래서 여기 지금 필수 한국사가 된 이후에 사실상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저야 배운 사람이니까, 그렇죠? 전공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쉽게 느껴질 수 있겠으나 사실상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되게 쉽긴 쉬워요. 근데 이게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공부를 한 자와 공부를 안 한 자가 분명한 차이가 갈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공부를 안 한 자들이 왜 시험을 못 보느냐? 기억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한국사를 배워왔고요. 중학교 때도 뭘 배워왔다? 한국사를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한국사 학습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마감이 됐죠. 네, 1학년 때 배우고서 2학년 때 텅 비워버리거든요. 사실은 그 1년이라는 시간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년 동안 여러분들이 100% 한국사를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3 들어와서 그때부터 학교에서 한국사를 정리해준다? 물론 각 학교마다 일주일에 1시간 정도는 한국사를 수능 특강으로 정리해주는 학교가 있을 수 있겠으나 사실 다들 주무실 거잖아요. 네. 안 봐도 눈에 뻔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혼자 정리하는 거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좀 많아요, 양이. 솔직한 얘기로 한국사가. 근데 그 많은 한국사를 혼자서 정리한다는 거 사실상 시간 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함이라는 이야기고,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6시간 만에 완성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국사와 관련해서 일단은 작년 아직 이제 이 영상이 지금 찍혀지는 시점이 아직 올해 그러니까 2018년 그러니까 이렇게 2019년 수능을 보기 좀 전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2019년 수능 한국사 난이도와 관련해서는 제가 더 코멘트할 거 없겠으나 사실 2018년 수능 한국사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조금 굉장히 당황했고, 사실상 문과 친구들이야 사실 좀 역사를 접해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사실상 좀 어렵게 나왔지만 그래도 어떻게 어영부영 했는데, 근데 이제 이과 친구들이 굉장히 좀 많이 피해를 봤었어요, 사실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그렇죠, 4등급 나와야 되는데 5등급 나와서 의대를 못 가고 그런 친구들이 엄청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커뮤니티에서 그런 것들이 회자가 되기도 했었는데, 사실상 근데 올해 6평과 9평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쉽게 좀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수능과 비교했을 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올해 수능이 쉽게 나온다? 그건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그래봤자 이제 여러분들을 가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세네 문제가 나오느냐, 여섯 일곱,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 세네 문제가 나오냐, 여섯 일곱 문제가 나오냐 그 차이기 때문에. 근데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한 자와 안 한 자가 분명히 차이가 극명히 갈리는 그러한 과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제 현강 수업을 듣지 않아도 좋습니다. 네, 한 번이라도 인강 수업이라도 혹은 어떤 방법 써서라도 EBS라도 여러분들이 꼭 한 번은 수강을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요 필수 한국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한 번쯤은 꼭 들어야 된다는 그런 수업이라는 거. 근데 이제 제가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일단은 제가 이번 겨울방학 때 준비한 강의의 특징은 먼저 방금도 말씀드렸죠. 혼자 공부하면 진짜 오래 걸려요. 혼자 공부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효율적으로 공부하자는 겁니다. 사실상 또 뒤이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지만 제가 수능에 필수적으로 출제되는 주제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전공자의 눈으로는 보여요. 올해는 뭐가 나오겠다.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6평과 9평이라는 수능 예고편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수능에 나올 만한 주제들을 또 뽑을 수 있고요. 사실상 또 이제 이게 물론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정부의 정치적 성향이 교육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될 겁니다만. 그렇죠. 왜냐면은 교육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아시겠지만 지난 박근혜 정부 때에는 항상 뭐가 나왔냐면은 박정희의 경제 성장, 새마을 운동,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러면은 지난 정부 같은 경우는 박근혜 독재? 이런 거 낼 수가 없. 박근혜 독재가 아니죠. 박정희 독재? 이런 거
낼 수가 유신헌법, 유신독재, 잡혀가 국정원에.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 정부 바뀐 이후에는 아마 현 정부가 지금 남북 평화 통일 구도에 굉장히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촛불혁명으로 성립된 정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민주주의의 진정과 관련된 그런 주제들이라든지 아니면 통일과 관련된 주제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분명히 중히 다룰 거란 이야기죠. 특히 또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분명히 나올 겁니다. 올해 수능도. 그러니까 이러한 경향성들이 계속 유지가 될 거란 얘기예요. 현 정부 내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파악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의 필수 주제는 주제들이 정확히 안내해 드리겠다는 이야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근현대사뿐만 아니라 전근대사도 사실 나올 만한 것들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컴팩트하고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좀 짧은 시간 안에 양 많은 한국사를 좀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끔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해볼 거냐면 우리가 유형반 학습을 통해 최신 기출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정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간단해요. 그냥 기출 문제를 풀면서 역으로 개념을 정리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단순한 문제풀이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문제풀이 할 거면 제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죠. 자,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니라 문제풀이를 하면서 여태까지 이러한 문제들이 나왔고 그럼 이러한 문제들을 관통하는 주제는 이런 것들이고 이러한 주제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할 것이다라는 걸 제가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한 개념들을 핵심 개념들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 한국사라는 과목 자체가 왜 필수가 되느냐? 그렇죠. 유구한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한번 우리 한국인들은 전부 다 알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제 목적에서 만들어진 필수한 고사인데 그렇다 보면 당연히 한국사가 여태까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전해 왔다. 이런 것들을 강조할 거란 얘기죠.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나올 만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좀 확실하게 안내해 드리면서 그러니까 기출 문제 하면 결국은 뭐냐면은 기출 문제를 역으로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개념을 정리해 보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는 걸 예측해 보는 그런 자료로서 굉장히 중요한 걸 띄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역으로 정리해 드리면서 기출 문제를 풀면서 그거 관련된 개념들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다음 생활 미창경 스토리텔링 수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좀 들이치겠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좀 한국사라는 과목 자체가 양이 많고 좀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연결 지어서 좀 재미있고 좀 이렇게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아마 쌍욕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이제 OT 영상이라서 쌍욕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쌍욕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재미있게 좀 정리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단순한 암기가 아닌 구조화된 필기와 이해를 통한 암기학습법 공유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역사 수업에서 암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 공부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암기를 하되 정말 필요한 것만 암기를 하자는 이야기고 그냥 무조건적 암기가 아니고 이른바 인과관계에 기반한 암기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체 이 사건이 왜 등장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기반한 암기로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불러요. 이해를 통한 암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꼭 외워야 될 것들만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좀 5가지의 주안점을 두어서 여러분들의 한국사 공부를 좀 효율적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요. 자, 강의 계획, 빨리 넘어갔네요. 자, 강의 계획 볼까요? 자, 강의 계획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6시간 만에 정리한다고 했고요. 아마 한 번 수업에 4시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빡세게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올 수 있게끔 제가 좀 많이 배려를 할 거고요. 재미있게. 자, 일단은 1회차에서는 제가 이제 1단원과 2단원과 관련된 부분들을 할 건데 사실은 지금 1단원에서 최근에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사실 나올 만한 것들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은 선사시대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나라의 성장 하나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 하나 나오는 거고요. 최근에는 삼국시대 2문제가 나오거나 거의 통일신라 발해는 거의 안 나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거고 사실 지금 가장 큰 건 뭐냐면 고려하고 조선이거든요. 사실 전근대사에서는 고려하고 조선을 얼마나 맞추느냐가 3등급에 빠르게 갈 수 있냐를 결정하는 키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고려 조선에도 조금 많이 좀 빡세게 여러분들을 좀 갈구면서 좀 진행을 할 거고 사실 고려 4문제, 조선 4문제거든요. 근데 총 8문제면요. 우리가 산술적으로 2, 3점짜리 계산한다 하더라도 거의 절반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고려 조선만 다 맞춰도
여러분들이 3등급 뭐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좀 여기서 좀 빡세게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사실상 고려 주선도 나올 만한 것들이 사실 다 정해져 있거든요. 특히 전국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서 제가 좀 빠르게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 사실 이제 오히려 근현대사가 좀 더 단출해졌어요. 예전에는 근현대사, 왜냐면 근현대사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과 가까운 시점이기 때문에 기록이 많이 남아있고 굉장히 자세하게 배웠던 내용들인데, 사실상 그 자세함을 지금 수능 필성 코스에다 풀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나올 만한 것만 나와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는 뭐가 나왔냐면은 이른바 우리 민족이 어떻게 식민지화가 되어 갔는가. 이제 밀자와 관련된 거 나오겠죠. 아니면은 우리 민족이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뭐 그런 것들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뭐 뻔하죠. 뭐 갑신전면, 갑오개혁 이런 것들, 뭐 독립협회 뭐 이런 것들 다뤄질 거기 때문에, 아니면 뭐 일산늑약 뭐 이런 것들 다뤄질 거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 나올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사실 여기도 두 문제에서 세 문제, 그러니까 양이 많은데 두세 문제밖에 배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만 제가 확인해 볼 거고, 그 다음 제가 이제 5단원과 6단원을 사실 한 번에 묶어놓은 이유는 있어요. 왜냐면 여기도 진짜 거기 나올 것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사실상 5단원에서는 이것만 나오거든요. 일제강점기 뭐 구분하는 거, 시대 구분하는 거, 무단통치기, 무단통치기, 민족말살 통치기. 그냥 키워드 외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뭐만 구분하면 된다? 시대 구분하면 되거든요. 그거 하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독립운동 두 문제 나와요. 국내 독립운동, 국외 독립운동. 그러니까 그거 하나씩만 픽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 대단원 6 두 개 나와요. 하나 민주주의의 진전, 하나 통일. 네, 요새 거기다 결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컴팩트하게 빠르게 정리해 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5단원과 6단원을 한 회차에 몰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정말 빠르게 효율적으로 정말 후회하지 않는 겨울방학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겨울방학 수업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건데, 사실상 이제 물론 한국사가 특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 커리큘럼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겨울방학에 못 듣는다 하더라도, 그렇죠, 뭐 다른 데 들으면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겨울방학 수업이에요. 왜냐면 5월 연휴 특강? 이걸 들으면 좋죠. 그런데 다른 거 하나를 바쁠 겁니다. 자, 그 다음 여름방학 특강? 이때 되면 막 여러분들 막 차오를 때요. 뭐가 차오른다? 뭐 좋댔다 이겁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사실 여름방학 때 엄청 바쁠 거예요. 그리고 여름방학 엄청 짧습니다, 여러분들. 4주도 안 돼요. 3주, 4주 이렇게 될 겁니다. 사실상 여름방학 특강? 더더군다나 아마 물론 이제 이 시기에 국영수 점수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뭐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죠, 많은 친구들이 아마 국영수 점수가 어느 정도 올랐다 하더라도 불안감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그렇죠, 다른 과목 신경 쓰기 조금 어려울 그런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늘 추천드리는 게 겨울방학 특강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겨울방학이 제일 시간이 많아요. 제일 시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안 그럴 것 같죠? 제가 매년 겨울방학 때 OT 영상을 찍어서 하는 거예요. 겨울방학이 제일 시간이 많으니까 제발 모든 것들을 겨울방학 때 끝내고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 탐구는 쉬우니까요. 여름방학 때 체크 되나요? 죽여버릴 거야. 아니야. 여름방학 때 국영사가 바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 많은 겨울방학 때 뭐 한국사든 뭐 다른 탐구 과목이 됐던 끝내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끝내주기를 제가 굉장히 부탁을 드리고요. 5월 연휴 특강은 말 그대로 좀 짧기 때문에 아마 한국사가 아예 노베이스인 학생들은 조금 듣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노베이스인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겨울방학 특강 추천드린다는 얘기고요. 물론 여름방학 특강도 겨울방학 특강과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됩니다만 시간이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가 겨울방학 특강 때 듣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못 들었다? 그러면 5월 연휴든 여름방학이든 들어주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추석 있습니다. 있지만 추석 때는 좀 커리큘럼을 달리 할 거예요, 제가. 왜냐면은 이미 추석 때는 6평과 9평을 본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수능에 이런 주제가 나올 거라고 예고된 상황입니다. 근데 6평과 9평을 제가 철저하게 분석해서 올해 수능에 뭐가 나올 거라는 걸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거기 때문에 추석 특강은 조금 물론 이제 다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하면은 겨울방학 때 듣고 뭐 추석 때 뭐 더 듣는 이런 커리큘럼으로 가야 되는 얘기지, 추석 때까지 한 번도 안 드시는 좀 이렇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어쨌든 간에 추석 특강이 마지막 특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이 파이널 모의고사인데 이건 사실 선택 수강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국사를 정말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수업이니까 제가 직접 출제한 6개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마지막 최종 점검을 하는 그런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사실 요거는 뭐 겨울방학에 한번 들었던가, 뭐 5월 연휴에 한번 들었던가, 뭐 여름방학에 한번 들었던가, 그런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을 하는 그런 커리큘럼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에는 이거는 정말 필요한 친구들만 듣는 거고,
이미 뭐 이제 우리가 4번의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겨울이든 뭐 5월 연휴든 뭐 여름이든 추석이든 한 번은 수강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고, 근데 제가 또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는 제발 겨울방학 때 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OT 여기까지고, 뭐 더 말씀드릴 만한 내용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뭐 계속 뭐 10분 동안 거의 뭐 10분 가까이 되는 시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늘 항상 부탁드리고 이겁니다. 어쨌든 간에 한국사 한번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실상 이제 뭐 인서울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방 거점 국립대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나름대로 좀 그런 학교들을 준비하고 있다면 한국사 필요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한 번은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혼자 준비하는 거는 좀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겨울방학 특강도 있고 뭐 여름방학 특강도 있고 뭐 5월 연휴 특강도 있고 마지막 추석 특강도 있지만, 사실상 제가 좀 부탁드리는 거는 가장 시간이 많고 여유로운 건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이 좀 미리 끝내놓으시기를 좀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린다는 거고요. 물론 1등급을 너무 만점까지 잡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만점 안 마셔도 돼요. 이 시험 아시죠? 필수한국사는 여러분들 3등급 이상만 하시면 되고요. 아마 반타작 이상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문제를 다 맞춘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우리가 버릴 거는 과감하게 버릴 겁니다. 제 수업에서도 정말 나올 수 있는 주제, 정말 필히 추진되는 그런 것들을 제가 효율적으로 안내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점수, 원하는 점수 얻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